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션 EX 스크립트의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버튼은요, 서큘러라는 버튼인데요. 이 스크립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를 원형 정렬해줄 때, 원형 배열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레이어를 6개 정도만 생성을 하고요. 배열을 해놓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단순하게 원형 배열만 시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정해 놓은 이 위치를 기준으로 원형 배열까지 변화되는 그 보관 애니메이션을 같이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서큘러를 눌러보시면요,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컨트롤이 추가가 됐습니다. 서큘러 컨트롤과 디스턴스라고 있는데요, 서큘러 컨트롤에 이펙트 탭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이 웨이트 값인데요, 이 웨이트 값이 0에서 100이 될 때까지, 그렇죠? 0에서 100이 됐을 때 원형 배열로, 그러니까 웨이트 값이 100일 때는 원형 배열로 바뀌고요, 0일 때는 원본 레이어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들을 어디에 위치를 해놨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웨이트 값이 100이 되는 순간 원형 정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으신 이 원본 위치부터 웨이트 값이 점점점 올라가서 100이 되는 동안 그 보관, 그 사이에 텀을요, 사이의 갭을 이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 웨이트 값 하나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키프레임을 0부터 1초가 되는 동안 100이라고 작성을 해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동되는 거 보시면 어떤 거는 먼저 출발하고 어떤 건 가만히 있죠. 그죠? 지연 프레임이 적용되는 건데요, 이 지연 프레임은 이 아래에 있는 딜레이 프레임이라는 슬라이더에 입력된 값을 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2프레임 지연이 적용된 거예요. 자, 이지 적용해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연 프레임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만약에 지연 프레임을 10프레임 하면요, 하나 지나가고 10프레임 뒤에 하나 지나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연 프레임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위치해 놓은 그 위치를 유지하고요, 그대로 원형 정렬시키는 스크립트가 서큘러라는 스크립트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회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D죠. 2D고, 자, 3D 전체 다 활성화 해주시고요. 얘의 회전은 이 널 레이어 있죠. 이 널 레이어를 중심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위치를 이동시켜도 전체가 이동이 되고요. 웨이트 값이 100일 경우에, 원형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리고 얘의 회전 값을 제어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이나 로테이션 값들을 제어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축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2D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3D로 배열되는 걸 원하신다면, 자, 2D 상태로 있다가 3D 배열로요, 이렇게 원하신다면 축을 변경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전 같은 경우엔 지로테이션을 제어해 주시면 됩니다. 얘 돌리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축을 제어해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레디우스 컨트롤을 제어해 주시면 반지름이 제어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연 프레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디우스의 키프레임 찍겠습니다. 좀 줄여줄게요. 이번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이때는 지연 프레임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 레디우스에 있는 프레임 값이 0이기 때문에. 자, 이 프레임 값을 5프레임 해주면요, 저 레디우스, 반지름이 줄어들 때도 그 지연 프레임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프레임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형 배열이 된 상태에서 뭐 지축에 이렇게 갭을 주고 싶다던가, 3D로 갔을 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축에 갭을 준다던가, 그럼 약간 스프링처럼 배열이 되겠죠. 스프링처럼. 그건 뭐 X, Y로
XY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프링 형태로 배열이 돼서 예를 들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자, 로테이션을 자, X축을 90도로 돌리겠습니다. 자, 3D에서 보시면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된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 상태에서 G축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마치 스프링 모양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에 따라서 그 방향,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 그 모양이 좀 다르게 보일까요? 이런 갭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레이어를 배열시키고 좀 색다른 효과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렇게 웨이트부터 웨이트 값을 통해서 보관 애니메이션을 처리하고요. 그에 따른 지원 프레임이 있고 반지름 있고 갭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에 대한 딜레이는 레디스 딜레이라고 요거 프레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릴 만한 게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컨트롤들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도 영어로 바꾸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리에 따른 보관 애니메이션을 한 번 더 처리해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앵글이 보시면 디스턴스라는 컨트롤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요 컨트롤의 쭉 회전은요, 요 앵글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이 거리에 따른 보관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이 디스턴스가 다른 레이어들에게 근접했을 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최대 거리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와 이 두 번째 레이어가 레이어의 거리가 100 이상, 100 이하일 때부터 얘가 이제 점진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이하일 때부터 0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저 레이어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케일의 값을 50으로 입력해 놓으면요, 얘 돌려보면요, 근접할 때마다 정확하게 맞물렸을 때는 저 스케일이 50만큼 증가되고요, 점진적으로 멀어지고 다시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이 거리에 따른 모션을 주고 싶으실 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을 한다면 오페서티에, 그러면 근접했을 때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뭐 로딩, 그 아이폰 같은 거 보면 로딩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 요 같은 경우는 디스턴스를 꼭 회전시키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거 안 건드리고 요 앵글만 두고선 이렇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슬롯을 표현한다던가 이렇게 돌려서 텍스트라면은 슬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큘러를 활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기능들이 정도로 소개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예제들은 앞으로 제가 튜토리얼 제작해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 오른쪽에 있는 레프티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9개 정도만 9개 정도만 솔리드를 생성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시켜주는 건데, 보시다시피 정연한 배열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입니다. 얘도 보관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주니까요, 사용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선택하시고요, 정연한 배열을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레프티션을 클릭하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화가 없지만 컨트롤에 있는 웨이트 값을 100으로 바꿨을 때 정연한 배열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거는 이 널 레이어예요. 이 널 레이어를 기준으로 정연하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의 키프레임을 작성을 해보면요, 1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관 애니메이션을 알아서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랭스, 그러니까 길인데 여러분들이 이 가로 방향으로 배열하고 싶은 칸 개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5개면 5개, 6개면 뭐 3개면 3개, 6개면 6개. 그럼 알아서 이렇게 줄을 맞춰서 배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3으로 바꾸고요. 이 사이의 간격,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 사이의 간격을 제어할 때 아래에 스패킹을 제어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이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변화되는 거 보시면 약간의 그 지연 프레임이 적용이 되죠. 이 메인이 되는 레이어마다 줄줄이 따라오는 지연 프레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 지연 프레임은 마찬가지로 딜레이 프레임의 값을 이렇게 좀 길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지연 효과가 적용돼서 이렇게 모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랜덤 온오프를 체크를 하면요, 랜덤 온 하게 되면요, 등장할 때 이 지연 효과 있죠, 이 지연 효과가 좀 불규칙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불규칙하게. 이때 시드 값을 바꿔주시면 그 불규칙한 값이 갱신이 돼서 새로운 불규칙한 모양으로 불규칙한 지연 프레임을 갖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온오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프하면은 맨 처음에 보셨던 거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등장하게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예제들은 앞으로도 다시 녹화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커스텀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루프는요, 여러분들이 지정한 속성을 반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루프라는 익스프레션이 있지만 구간을 텐션을 제어해서 실질적으로 오프셋을 갖고 제어하는 그런 형태의 루프는 없기 때문에 자,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롤링 큐브를 표현하고 싶어요. 롤링 큐브.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얘도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얘도 다시 이렇게 내려오게끔, 이런 형태의 그 모션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커스텀 루프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 커스텀 루프를 활용한 예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단적으로 기능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번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간을 지정해 놓는다면 이렇게 오고 얘도 회전을 이쪽으로 돌고요. 이런 형태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요. 뭐냐 속성 선택하셔도 됩니다. 커스텀 루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프셋 올이라는, 그러니까 전체 여러분들 선택한 속성을 통합적으로 오프셋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돌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가 아주 쉽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앵글의 장점은요, 앵글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텐션을 작성하셔서 기본 루프에 비해서 좀 더 새로운 텐션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 처리를 쉽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컨트롤 G에서 여러분들 Shift 클릭하시면요, 보시면 독립 컨트롤 생성인데요, Shift 클릭하면 각각의 속성마다 이 반복에 대한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어하고자 할 때는 Shift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 두 가지는 공통된 건데요. 루프 애니메이션은요, 말 그대로 반복 처리를 무한하게 하지만 요거 체크 해제하시면요, 1회 반복하고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적용하고 싶지 않으실 때, 않고 이 오프셋만 적용하고 싶으실 때 요거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에딧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오프셋을 이렇게 제어해 놓고 레이어를 이렇게 변경하면요, 이 루프가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와 원래 변화된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그 위치랑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반복 오프셋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여러분들이 에딧 모드를 설정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키프레임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에딧 모드 해제하시면요, 요걸로 이렇게 제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에딧 모드 체크하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편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처리하는 그 스크립트가 커스텀 루프인데요. 자, 에딧 모드 해제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자, 이런 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자, 새로운 보여드릴 게 있어서 한번 적용을 드리는데, 자, 텍스트 레이어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자, 텍스트 전용으로 좀 사용하시라고 에디터를 숨겨놓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텍스트 레이어에 제가 위에서,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션을 만들어 놨다면, 오페서티 적용할까요? 100에서 이쯤 와서 생기고, 이쯤 와서 줄어들게끔. 그럼 이런 모션이 만들어졌겠죠. 이런 모션이, 요 레이어들 선택하시고 커스텀 루프를 클릭해 보시면요, 자, 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이. 자, 이때 여러분들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클릭해 보시면요, 커스텀 텍스트라는 에디터가 팔레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텍스트를 조정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오프셋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적용하고 싶을 때,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새로운 텍스트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녕하세요, 코리아, 모셔니스트 코리아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3개 정도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어플라이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돌려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나오고요, 모셔니스트 코리아 나오고요, 입니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 지금 포지션 오페서티만 사용했지만 뭐 3D 해가지고 뭐 로테이션도 뭐 이렇게 등장했다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션도 같이 선택해서 커스텀 루프를 적용하시면 여러분들 움직이는 모션이 적용된 자막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이 커스텀 루프 하나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예제를 제가 앞서서 원래 롤링 큐브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예제로 제작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딜레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는 말 그대로 지연 효과를 적용하는 스크립트인데요.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포지션에 뭐 키프레임을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놨다면요, 뭐 이렇게 텐션도 잡고요. 요거는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션이 만들어졌죠. 자, 이 포지션, 뭐 스케일도 할까요? 뭐 여러 개의 속성을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스케일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모션에 대한 지연 프레임이 적용돼서 마치 이렇게 뒤에 레이어가 뒤따라가는 그런 효과를 표현하고 싶으실 때 원하시는 속성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before after가 있습니다. after는 이 레이어 밑에 추가되는 거고, before는 이 레이어 위를 기준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지연되는 레이어가 위에 얹어져야 될 경우에는요, 이 before를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after로 두고요. 이 오프셋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지연 프레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5프레임으로 두겠습니다. 자, 어플라이 눌러보시면 메인 레이어에는 컨트롤즈라는 마커 커멘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된 레이어는 클론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때 이 클론 레이어를 몇 개를 복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클론을 이렇게 복제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알아서 지원 프레임도 적용되고, 그래서 하나만 복제되게 한 겁니다. 필요한 개수에 따라서 듀플리케이트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메인 레이어, 컨트롤스 레이어에 오프셋 프레임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 입력되는 프레임은 저희가 여기 입력한 5프레임이 적용이 되고, 2프레임 입력하면 조금 더 짧은 지연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속성들에 대한 컨트롤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점진적인 변화를 표현하고자 할 때 제어하는 컨트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점진적으로,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점진적으로 X축으로 늘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되면요, 막상 이렇게 위치를 해보시면 왼쪽으로 좀 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 되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점진적으로 더 회전을 하게 되고요.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컨트롤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속성에 대해서만 추가가 되니까요. 필요한 속성을 미리 선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지만 메인 레이어 기준으로 위로 클론이 복제본이 따진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지워버리고요. 이 컨트롤도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넥트라는 게 있는데, 이 커넥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특정 레이어에 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레이어의 밑에 있을 때만 동작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솔리드 101을 솔리드 100에 연결하고자 할 때, 솔리드 100에 연결하고자 할 때 솔리드 렉을 100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솔리드 100에 커넥트라고 표시되고 솔리드 100에 연결이 되고, 얘는 이 레이어에 커넥트라는 마커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연이 돼서 적용이 되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어떤 새로운 클론본을 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열에 상관없이 좀 따로 추가적으로 딜레이를 더 연결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커넥트를 하나 따시고요. 이 커넥트를 기준으로 하나 더 복제를 떠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클론본이 따지고 이 커넥트를 기준으로 한 배열이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다가 또 뭐 다른 걸 연결하고 싶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지원 프레임을 연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이 커넥트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연결시키고 그 뒤에 클론본을 다시 한번 적용해서 각각 레이어를 따라가지만 또 다른 클론본이 또 따라가고 또 다른 클론본이 또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는 상대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일 레이어에 추가적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예제들은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아래에 있는 랜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덤은 뭐 불규칙한 보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뭐 9개 정도만 생성을 해서 배열을 시켜 놓겠습니다. 간격은 이 정도만 놓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적용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새로운 컨트롤이 생성되고 클릭과 동시에 이렇게 키프레임이 작성이 됩니다. 웨이트 값에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자, 얘가 100일 때, 웨이트 값이 100일 때 불규칙한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거는 이제 디스턴스의 값을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열이 됩니다. 불규칙하게. 자, 그래서 웨이트 값이 100에서 0이 되는 동안 원본 레이어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아주 손쉽게 불규칙한 위치에서 돌아오는 모션을 표현하실 수도 있고, 웨이트 값을 그냥 100으로 고정해 놓으면 이 불규칙한 배열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쓰셔도 됩니다. 불규칙한 그 배열이 필요하다면. 자, 마찬가지로 스케일들도 불규칙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이렇게 사이즈도 바뀌고요. 오페서티도 마찬가지로 불규칙하게, 로테이션들도 불규칙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되죠. 필요에 따라서 불규칙한 모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쪼개 놓고선 뭐 사진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거나
뭐 아니면 카드가 뭉쳐있다가 펼쳐진다거나 불규칙하게 그런 것들 제작하실 수 있고, 좀 다양하게 뭐 랜덤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적용 스텝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번씩입니다. 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뭐 컨트롤 G 눌러서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소개해드리자면, 자, 랜덤을 Shift 클릭했을 때는요, 최소 최대값 컨트롤이 추가가 되는데, 자, Shift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Shift 클릭하면 아까 디스턴스가 사라지고 민맥스가 추가가 됩니다. 최소 거리, 최대 거리.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웨이트 값이 100일 때 불규칙한 값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거리에 대한 컨트롤들의 값이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하지 않죠. 자, 이때 민맥스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맥스만 이렇게 당겨 놓으시면요, 자, 시작 위치가 얘를 아무리 좀 많이 당겨도 이렇게 레이어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원치 않을 경우, 어느 정도 맥스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을 밀어줘서 최소 값을 밀어줘서 마치 저 뒤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션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맥시멈을 좀 더 올려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자, 이때 지연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여기 딜레이 프레임으로 뭐 3프레임 입력하면 조금 더 지연이 되죠. 좀 더 10프레임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고요. 이 불규칙한 모션을 값을 한번 갱신하고 싶을 땐 시드를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션이 불규칙한 모션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시드 값을 좀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 이 맥시멈의 값이 맥시멈을 최대로 올려줘도 안 보일 경우에는 보일 경우에는 이 민 값을, 최소 값을 좀 밀어줘서, 좀 더 뒤로 밀어줘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서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대상 레이어를 무한하게 추적하고 반복하는 모션을, 그런 보관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동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대상 레이어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셀렉트 클릭하고요. 대상 레이어는 114번이 되겠죠. 114번 선택하시면 이런 형태로 대상 레이어를 향해서 무한하게 추적하고 도달했을 경우엔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는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대상 레이어가 움직이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Y축에다만 주기운동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이런 형태로 주기가 적용이 돼도요, 상대적으로 보관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추적하고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타겟을 지정했을 경우에 이 타겟 레이어 이름 컨트롤스가 앞에 붙게 되고요. 컨트롤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듀레이션은요, 이 여러분들이 지정한 레이어가 타겟 대상 레이어에 도달할 때까지의 그 시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1초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1초에 가보면요,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연 프레임과 갭 프레임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갭 프레임을 0으로 입력을 한다면요, 0으로 입력한다면 정확하게 1초가 됐을 때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갭 프레임을 주는 이유는 모든 레이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요,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동시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좀 불규칙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규칙한 스타트 타임을 조절할 때는 프레임 단위로 60을 입력하면요, 최대 60프레임까지의 지연을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시작 시간을요, 불규칙하게. 그래서 60프레임까지를 범위로 불규칙하게. 얘를 만약 조금 더 늘리면 조금 더 뒤로 밀리겠죠. 시작 시간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딜레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좀 많이 주시면, 30프레임 주시면요, 이 대상 레이어가 움직일 때에 따른 그 지연 프레임 있죠. 그 지연 프레임이 60프레임만큼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실거리게 되죠. 아무래도 좀 반응이 느리게 되니까요.
지연이 30프레임 정도, 1초 정도 지연이 생기니까 약간씩 넘실거리는 느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지연 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갭 프레임으로 시작 시간을 이 레이어와 레이어의 출발 시간을 조금 더 불규칙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자, 랜덤 듀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듀레이션은 기본적으로 1초지만 얘네들이 움직이는 시간은요,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1초인 겁니다. 시작 시간이 느려지는 것 뿐이지, 시작 프레임이 느려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이동하는 시간은 1초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시간에 시간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3초 입력하면요, 어떤 레이어는 1초만 이동하고요, 어떤 레이어는 3초 만에 이동을 합니다. 그 시간의 갭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럼 훨씬 더 불규칙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제어하고자 할 때 너무 많이 주시면 또 너무 늦게 출발하니까요. 그 시간을 제어하고 싶을 때 불규칙한 시간을 추가하면 각각의 레이어마다 불규칙한 이동시간, 총 이동시간이 불규칙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당히 여러분들이 값을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리버스 애니메이션인데요. 요거는 그죠, 애니메이션 리버스 시킵니다. 반대로 대상 레이어를 기준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거 0으로 바꾸겠습니다. 갭 프레임도 좀 줄이고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루프 애니메이션은요, 이건 커스텀 루프랑 같은 건데, 루프를 중단시키고 한 번 도착하면 그 위치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리버스 풀어도요, 마찬가지로 대상 레이어에 도달하면 반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고, 자, 요 아래 같은 경우 루프 애니메이션 다시 체크해서 무한 반복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토 스타트라고 있는데요. 오토 스타트는 자동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자동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을 오토 스타트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는 무한하게 자동 반복하죠. 이 상태에서 뭐 오프셋 좀 제어해 놓으셔도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요것도 적용이 돼요. 먹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커스텀 루프처럼 완전히 여러분들이 오프셋으로만 제어하고 싶을 때는 오토 스타트를 해제하세요. 그리고 0부터 오프셋을 제어해 보면 원하는 만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또 뭐 키프레임 잡으셔서 이동시켜 주시면 텐션도 적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텐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죠. 시작이 아무래도 지원 프레임들이 좀 느려지니까 이 정도만 넣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오프셋으로 제어하고 싶을 때는 오토 스타트를 해제하시고 오프셋으로 제어하셔도 되고, 요걸 체크해 놓으셔도 요거 적용되니까요. 위치를 좀 바꾸고 싶을 때는 앵글로 좀 돌려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을 대상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는 건데, 해제하면은 원본의 로테이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잠깐 해제해 놓을까요? 오토 스타트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100백으로 입력을 해 놓으시면요, 자, 플러스 된 것을 기준으로 타겟 레이어에 도달했을 때 자, 스케일이 원본 스케일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얘를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시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타겟 레이어에 맞춰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스케일 값을, 시작 스케일 값을 좀 키워주고 싶으면 요걸 뭐 마이너스 하시거나 플러스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75에서 도달했을 때 10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불규칙한 값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이 위치 값들이나 뭐 시작 시간이나 이런 거 시드 값을 좀 바꿔주셔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트레이서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애드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애드 포인트는 그 타겟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애드 포인트를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레이어를 몇 개 제가 더 만들어서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얘네들의 대상을 방금 생성한 자, 요 레이어가 되겠죠. 포인트로 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는요, 처음 선택하고 애드 포인트 했을 때 대상 레이어가 요거죠. 요 레이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쫓아가면서 그 주변에 원하는 위치, 예를 들면 여기 이 위치에 요거 잠깐 끄겠습니다. 얘네들 이 위치에 도달하고 싶을 때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제 반복을 이런 모션을 원하는 위치로 향하게 하고 싶을 때 애드 포인트를 써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이어에도 보시면 여러 개 컨트롤이 추가가 되는데요.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트레이서 추가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타겟 딜레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 10프레임 입력하시면요. 10프레임 너무 많으니까 한 3프레임 정도만. 그럼 이 대상 레이어, 여러분들 처음에 이 컨트롤을 선택하고선 애드 포인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대상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지원 프레임을 한 번 더 적용해서 지금 보시면 이 널 레이어가 쫓아가긴 하는데 약간의 그렇죠, 지연 프레임이 적용돼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추가하셔서 부분적으로 좀 이 레이어의 모서리 방향으로 뭐 이쪽으로 위치를 하게 하고 싶으시다든지 뭐 이쪽으로 하고 싶다든지 이 레이어의 움직임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포인트로만 타겟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좀 더 다른 예제들을 제가 한번 제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다면 자, 이 모텍스트를 실행하고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고, 자, 컨트롤러를 먼저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인영역의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컨트롤러 추가를 했고요. 요즘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어하고자 하는 속성을 마찬가지로 선택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포지션의 모션이 적용이 됩니다. 포지션에 이때 올라오는 그 지연 프레임은 여기서 여러분들 1프레임이라 입력하면 1프레임씩, 5프레임 입력하면 5프레임씩의 지연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글자 같은 경우에 2프레임 정도. 자, 글자 같은 경우에 한 글자 단위로 지연 효과를 적용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문자 단위로 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게 하려면 이제 그 베이스 또 오늘 워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글자 단위로 제어가 됩니다. 보시면 한번 5프레임 정도 할까요? 모셔니스트 따로, 코리아 따로 이렇게 제어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얘는 그냥 글자 단위로 캐릭터 선택하면 글자 단위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위치를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옮겨도요. 얘 이렇게 옮겨 놓고 해도 이 애니메이션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별도의 키프레임이 필요가 없어요. 좀 이렇게 내려주시고 시작 위치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로테이션 이런 것도 별도로 좀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죄송합니다. 로테이션 추가하고 싶으시면 마찬가지로 선택한 상태에서 뭐 로테이션 선택하면은 여기서 또 각도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뭐 스케일도 적용하고요. 그럼 작아진 상태에서 커지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불규칙한 뭐 이펙트 같은 거, 뭐 랜덤 이런 거 추가하시면 불규칙하게 등장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불규칙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인 영역에만 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아웃 영역에 마찬가지로 뭐 아웃도 원하시는 위치에서 등장하고, 이쯤에서 아웃이 등장하고 싶다, 아웃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면 아웃 컨트롤이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웃인 상태에서 속성을 추가를 하시면요, 나가는 모션을 따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가는 포지션, 아웃 포지션, 나가는 거 뭐 위로 빠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 등장은 아래에서 하고 나가는 건 위로 빠지게 되죠. 이런 형태로. 시작 모션, 아웃 모션을 별도로 지정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다양한 텍스트 모션들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텍스트는 링크를 좀 참고로 하셔서 그 튜토리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렇게 한 번에 소개하기에 좀 기능들이 좀 여러 가지 있는 스크립트라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이 아래 링크를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한영타자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구를 자음모음 분리해서 타이핑해 줍니다. 보시면요, 뭐 안녕하세요 입력하시고, 프레임 간격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 됐을 때 그 갭입니다. 그래서 두 프레임 입력하면 두 프레임의 갭이 생긴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텍스트 설정은요, 여러분들이 캐릭터에서 지정해 놓은 크기, 뭐 간격 이런 거 다 유지하고는 적용되니까 키프레임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키프레임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적을 때는 사실 이렇게 대체하고 사이즈 조정하는 게 그렇게 엄청 심하게 렉 걸리진 않는데요. 적을 경우에, 근데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버벅거리니까 미리 세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한 상태로 그대로 타이핑되는 문구를 만들어 주지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걸 ON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녹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타이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기 눌러보시면, 보시면 이 앞에 가라고 썼다가 지우고 안녕하세요 작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자들을 전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타이핑을 보여줄 때 녹화 기능을 사용하시고, 요거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지우고선 작성하시면요, 이전 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시면 이전 거 기억한 상태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쓰시려면 내용 지우기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셔야 이전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작성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오프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자, 한 10프레임 정도 됐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모션을 잡아 두셨다면, 이 바운스는 벨로시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키프레임이 없을 때 동작, 예를 들면 뭐 벽에 탁 부닥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리다가 벽에 부닥치면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0이 돼버리죠. 그런 것처럼 벨로시티가 이제 점점 빠르게 적용될 경우 이 텐션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이 바운스에서 댐핑은 이제 여러분들 바운스 출렁이는 게 얼마나 빨리 끝날 건지, 그래서 이 값을 많이 올릴수록 출렁이는 게 굉장히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냥 5 정도로 두고요. 스피드는 출렁이는 속도, 어마운트는 출렁이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적용해 보시면 이런 형태로 출렁이는 모션이 바운스가 스프링 모션이 적용이 되고, 뭐 다음 키프레임으로 가서도 댐핑이 좀 올려서 댐핑을 올려서 좀 빨리 끝나게 하겠습니다. 출렁거리고 끝나죠. 이게 와서 뭐 이쪽으로 옮겨줘도 죄송합니다. 키프레임 하나 더 찍을까요? 찍고 옮겨줘도 출렁거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벨로시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빠르게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주시면
자, 아웃으로 이제 아웃으로 한 뭐 50 정도 적용할까요?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얘도 더 조금 더 출렁거리죠. 속도가 급격하게 좀 이렇게 빨라지는 형태로 적용했을 때 더 많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속도가 완전히 일정하거나 혹은 부드럽게 멈춘다면 사실 그렇게 출렁이는 게 적용이 되진 않죠. 그래서 ECG 이런 걸로 적용하시면은 출렁이는 거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점점 빠르게로 적용을 하셔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제작하실 때 쓰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텍스트 자 이렇게 놓고 복사해서 놓고 자 키프레임을 한 5프레임 정도 됐을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운스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렁이는 모션이 만들어지죠. 출렁이는 모션이 얘네들 좀 불규칙하게 좀 이렇게 흐트러 놓으면 시퀀스 불규칙하게 좀 밀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떨어지는 텍스트 모션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뭐 텍스트가 되라는 법도 없죠, 사실상.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지정해 놓으신 레이어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스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이 바운스 스크립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커넥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두 레이어 사이에 선을 이제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인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사용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첫 번째 레이어를 이 두 번째 레이어에 연결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레이어 선택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 선택해 주시면 커넥트 눌러보시면 이 두 레이어 간의 선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선이 이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 뭐 이렇게 선택한 순서로 생성되기 때문에 얘 이렇게 하고 생성하시면요 요 사이의 선들이 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선의 굵기나 이런 거는 추가된 컨트롤로 뭐 길이라던가 그렇죠? 라인 그 시간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굵기라던가 시작 엔드 굵기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 뭐 색상 같은 거 일괄적으로 컨트롤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처럼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머지에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전체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된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중심 레이어, 센터 레이어 얘는 마찬가지로 선을 일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컨트롤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대상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 예를 들면 대상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주셔서 얘 타겟 레이어를 대상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시면 얘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연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얘 연결하고 또 얘랑 얘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고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3D도 뭐 다 적용되니까요. 카메라 뷰에서 보시면 3D일 때도 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선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커넥트 레이어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 커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보관 애니메이션인데요. 9개 정도만 생성해서 배열을 좀 하겠습니다. 자, 커서 스크립트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고자 하는 레이어 전체 선택하시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커서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커서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널 레이어에다가 이제 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레이어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뭐 그냥 커서는 아니지만 솔리드 하나 생성해서 타겟 레이어를요 얘로 바꿔주겠습니다. 131로 얘.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갔을 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값을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100백으로
변경을 하시면 이 레이어가 이렇게 다가섰을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이 최대 값이, 이 변화되는 값이 이 스케일, 오페시티, 포지션이 되는데요. 뭐 이렇게 포지션도 위로 올려주시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반응되는 그 반지름, 거리는요, 이 디스턴스로, 그러니까 200픽셀, 이 두 레이어 사이의 거리가 200픽셀 안쪽일 때부터 서서히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스턴스, 거리가 뭐 이렇게 줄어들면요, 100이면 100픽셀 전까지는 반응 안 하다가 100픽셀부터 안쪽, 이 100픽셀 밑으로 이하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서서히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오브젝트에 커서를 얹었을 때 반응하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커서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널 레이어로 생성되고, 대상을 여러분들이 뭐 커서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쓰셔서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브타이틀 에디터, 자막 적용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원하시는 자막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셔니스트, 이렇게 5개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New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요, 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 마커를 찍어주시면 그 찍어 놓은 위치에 여러분들 입력해 놓은 자막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외곽 박스, 텍스트 박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Shift 클릭으로 적용해 주시면 뭐 이렇게, 아이고, 자, 내려오겠습니다. Shift 클릭하는 게 아니죠. 자, Shift 클릭이 아니라, 자, 일단은 이 트림 애니메이션 체크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클릭해 주셔야죠. 그럼 이제 트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일반 박스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적용이 되죠. 사이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정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자막을 다시 클릭하면 새로운 텍스트로 생성하니까요, 새로운 게 아니라 대체를 할 거다, 그럼 리플레이스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 모셔니스트 뭐 코리아로 수정을 하겠다 하고서 어플라이 누르시면 코리아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요로 바꾼다면은 요로 추가가 되고요. 뉴로 했을 때는 새로운 레이어로 추가가 되니까요, 수정할 때는 선택하고 리플레이스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이 텍스트,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구 중에 대체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코리아라는 글자를 뭐 다른 글자로 대체하고 싶다면 코리아 입력하시고, 감사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을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자, 코리아를 감사로 바꿉니다. 감사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막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영문으로 지금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문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자, 세이브 누르시면요, 현재 내용을 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오고요. 예스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 페이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자막을 불러오면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자막이 기억이 돼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수정을 하셨으면은 뭐 2017-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뭐 수정한 내용이 적용이 되니까요. 뭐 지우시려면 이걸로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막을 작성하고 수정할 때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막 에디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마커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커 스프링은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정지되어 있는 어떤 키프레임이 작성되지 않아도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위치에서 스프링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뭐 클릭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포지션 스케일과 로테이션의 익스프레션이 작성이 되고,
컨트롤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때 마커를 찍어 놓으면요, 이전까지는 반응 없다가 마커에 도달했을 때 반응을 하는데요, 지금 반응 없죠. 반응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포지션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요, 이렇게 위로 흔들리는 모션이 만들어지고요. 아래로 좀 많이 내려주시면 스타트가 이렇게 아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래부터 이렇게 아래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좀 흔들어주고 싶을 때, X축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마커에 도달했을 때마다, 자, 마커에 도달했을 때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속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스케일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요. 로테이션 뭐 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특정 시간대에 통통 튕기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이 마커 스프링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때 이 반응하는 뭐 진폭의 범위라던가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간이라던가 속도라던가 이런 걸 제어할 때는, 자, 앰프를 여러분들이 만약 값을 많이 올리면요, 앰프 값을 많이 올리면 그 범위, 그 폭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이 값을 많이 줄여주시면 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진폭의 범위가 그 힘이 얼만큼 들어가느냐를 지정하실 수 있겠고, 요 밑에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요 시간을 좀 많이 늘려 보겠습니다. 50으로 늘리면요, 굉장히 빨리 흔들리죠. 그래서 속도 같은 걸 제어할 때는 프리퀀시를 제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500 하면요, 자, 1 하면 이 정도 속도로 제어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많이 올리면은 금방 그 모션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퉁 하고 끝나버리죠. 자, 프리퀀시 값 한 10 정도 주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넘실거리는 시간이 좀 짧아지게 원하신다면 값을 올리시고요. 0으로 하게 된다면 무한하게 흔들립니다. 그쵸? 뭐 5 정도로 이렇게 두시면 한번 흔들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요. 여기부터 이제 진폭의 범위, 속도,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끝나는 시간 같은 거 제어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 얼라인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라인 레이어는 이 두 포인트 사이의 레이어를 배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익스프레션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이 되게 단순해요. 전체 선택하시고 배열하고자 하는 얼라인 레이어 선택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레이어가 두 개가 생성되는데 이 사이에 알아서 배열됩니다. 그래서 이 양 끝에 레이어는 두시고요, 이 가운데 레이어는 듀플리케이트 이렇게 많이 뜨셔도 알아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알아서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두 레이어 사이에 뭔가 점진적인 그 정연한 배열을 표현하고자 할 때, 원하는 포인트를 위치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온라인 레이어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투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월드는 어떤 특정 레이어에 다른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고정해 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인데요. 자, 제가 9개 정도 9개 정도 저희 하나 더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을 해줄게요. 이 정도 배열해 놓고, 자, 얘한테 좀 랜덤을 하나 적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규칙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예를 들면 이 각 레이어마다 어떤 텍스트 레이어가 좀 붙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요,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자, 텍스트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해 놓고요. 자, 이 레이어를 이 레이어에 연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를 얘한테
마찬가지로 선택 순서로 얘를 얘한테 연결한다고 눌러보시면요, 연결이 된 겁니다. 3D 활성화하시면요, 연결이 됐죠. 자, 이때 이 레이어가 뭐 어떻게 회전을 하든 뭐 그런 거 별로 상관없이 알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위에다 이렇게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페어런트 성립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커진다고 저 텍스트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연결하고자 하는 텍스트 있죠? 연결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자, 좀 여러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 4개 정도만 더 연결하고, 얘는 얘한테 연결하고요. 이 현재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놓고, 얘를 얘한테, 얘는 얘, 얘는 얘, 고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물론 3D 활성화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들을 좀 지우고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레이어에 여러 개의 레이어를 연결하고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텍스트를 하나 더 놓고 그냥 요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머지 그냥 지워버릴까요? 나머지 레이어들을 지우겠습니다. 요 하나만 둘게요. 하나만 이렇게. 자,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익스프레션을 꺼주고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두고 이 하나의 레이어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연결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요, 이 대상 레이어를 먼저 선택하시고 Shift 클릭하시면요, 대상이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머지 레이어 선택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레이어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뭐 3D 레이어든 2D 레이어든 마치 그 레이어를 뒤쫓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레이어를 레이어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런 효과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 텍스트 박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박스는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레이어에 배경을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면요, 이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 그대로 유지하고 이 배경 사이즈를 그냥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프레션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레이어가 이렇게 바뀌면요, 사이즈가 바뀌면 리사이징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hift 클릭하시면요, Shift 클릭하면 익스프레션으로 적용되고요, 앵커 포인트 자동적으로 중앙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레이어를 이렇게 바꾸셔도 사이즈는 리사이징 돼서 알아서 적용이 되고요. 이때 컨트롤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일 때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사이즈 리사이징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텍스트 레이어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 Shift 클릭하시면요, 얘네들 그 속성들 하나 일일이 다 변경하기 힘들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 눌러주면 사이즈 일괄적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하면은 선 굵기, 선 색상이 되겠네요. 선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선 키워주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 주려면 라운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 컬러,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외곽에 맞춰진 그 배경을 만들어 줄 때는 텍스트 박스를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오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애니메이션은 그 트랜스폼에 있는 속성들을 키프레임 없이 제어할 수 있는 그 자동 모션 스크립트인데요. 자, 예를 들면은 텍스트 레이어 하나만 두고선 소개를 드리자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 시간이
애니메이션 시간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 제어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90프레임 정도로 잘라 놓겠습니다. 미리. 자, 그 다음에 오토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오토 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요, 컨트롤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렇게. 자, 이때 애니메이션은 시작 인포인트를 기준으로 첫 번째 마커까지, 두 번째 마커를 기준으로 아웃포인트까지 모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션 시간이나 이런 것들 이 마커로 제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키프레임 없이. 자, 시작 모션을 뭐 2늘요 위에서 내려오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아웃 모션도 마찬가지로 아웃 포인트에다 두시고요. 아래로 내려주시면요, 위에서 내려왔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나머지 속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인 영역에서 뭐 G축을 이렇게 뒤로 빼준다던가 돌려놓던가, 아웃 나갈 때도 뭐 이렇게 다시 돌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 보시면은 뭐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것들 없을 겁니다. 시작 위치, 뭐 끝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약간 스프링 효과를 주고 싶으시면 이 스피드 값을 어느 정도 주시면 됩니다. 250 정도 주고 흔들리는 그 범위를 250 정도 주면요, 이런 식으로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속도가 조금 더 빨리 흔들렸으면 좋겠다 하시면 값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많이 흔들리죠. 나갈 때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가는데, 만약에 이 아웃 영역이 흔들리는 걸 좀 빼고 싶다, 그러니까 스프링을 제외하고 싶다면 여기 스프링 아웃을 체크 해제하시면요,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갑니다. 넘실거리게 들어왔다가 정상적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이 위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뭐 G축으로 하고 싶으시면 뒤로 빼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등장했다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션들을요, 뭐 하나 적용할 때는 이렇게 일일이 바꿔줄 수 있겠죠. 하나만 좀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근데 이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개라면 매번 이렇게 값을 바꾸는 것도 되게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다가 프리셋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원하는 모션이 뭐 이런 모션이다, 이렇게 등장했다가 나가는 모션이다. 자, 그럼 이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 G스프링이라고 할까요? G스프링 입력하시고 레이어 반드시 선택해 놓으셔야 됩니다.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요, 저장됐다고 나오고요. 실제로 이 프리셋은 G스프링이라는 프리셋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적용해볼게요. 라이트, 이거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서 등장을 했다가 왼쪽으로 나갑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지정했던 G스프링을 불러오면요, 저희가 지정해 놓은 모션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토 애니메이션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레이어에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 애니메이션만 미리 적용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제가 마커를 다 지워 놓겠습니다.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해 놓으시고 오토 애니메이션 컨트롤 다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스프링 적용하시면요, 전체가 다 이렇게 적용되겠죠. 전체가 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 다른 거 적용하고 싶으시면 얘네 둘은 뭐 다른 프리셋, 이건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고 얘는 뭐 오른쪽에서 등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손쉽게 모션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퍼펫 링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펫 링크는 좀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퍼펫의 어떤 뭐 이미지나 어떤 소스들에 퍼펫을 찍어 놓으시면요, 실제로 요거 메시 들어가 가지고 디폼에서 퍼펫 핀에서 포지션 선택하고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이게 제어하고자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널 레이어로 링크를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널 레이어로 연결을 해줘서 밖에서 조금 더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펫
핀을 이제 삽입을 해 놓으셨다면, 고정을 해 놓으셨다면, 퍼펫 링크를 통해서 널 레이어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래플링도 그 커서와 합산 그 보관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주는데요. 전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클릭을 하시면 이런 형태로 컨트롤 레이어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때 이 컨트롤 레이어가 이제 다른 레이어에 근접하게 될 경우 원형으로 이제 마치 회피하듯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얘네들은 뭐 복제를 뜨셔도 알아서 이렇게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션들을 그 애프터 이펙트 처리할 때는 사실 그 익스프레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얘네들을 다 일일이 키프레임으로 작업해 주는 것도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들을 표현하시고자 할 때 어떤 특정 구간을 지나가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다 피해버리는 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반응하는 모션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래플링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때 그 최소 디스턴스와 최소 디스턴스를 지정을 해 보시면요, 요걸 만약에 200으로 지정을 한다면 자, 이 범위가 200만큼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을 입력하면 100만큼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소 디스턴스를 잘 제어를 하셔서 이걸 넓게 해주면 그만큼 큰 폭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시고요. 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것도 뭐 커서랑 마찬가지로 그 대상 레이어를 지정해 주는 건데, 이 레이어에 반응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럼 말 그대로 레드 솔리드 지정하시면 이제 얘한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따로 놓고 제어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대상 레이어를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맥스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응하고자 하는 이 범위 말고 이 폭, 어느 정도 이렇게 퍼뜨려질 건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넓이로 반지름을 갖고 이렇게 퍼뜨리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먼트를 좀 제어를 해줘서 어느 정도껏 제어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타겟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겟은요, 여러분들이 지정한 레이어, 여기서 설정한 레이어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2D일 경우에는요, 자, 일단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얘가 바라볼 레이어가 이 사이언 솔리드죠. 클릭해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자, 타겟 누르고 사이언 솔리드 선택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때 시작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이 레이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 타겟을 적용하실 때 이 레이어를 가로 방향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선택하시고요, 사이언 적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3D일 경우에는요, 3D일 경우에 3D 레이어를 활성화하시고요. 먼저 지금 2D죠.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이 3D일 때, 3D로 밀려있을 때, 자, 타겟 누르고 3D 체크하시고요. 사이언 누르시면요, 이 3D 방향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이제 타겟 레이어가 설정이 된 레이어들은요, 이렇게 복자를 뜨셔서 놓으셔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뭐 2D, 3D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키프레임에 관련된 것들인데,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트랜스폼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셀렉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속성에 대한 키프레임을 선택해주는 도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묶음이 셀렉트부터 여기 아래 좌우 버튼까지 있는 데가
이제 한 세트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몇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할 건지를 지정하시고, 예, 오른쪽 누르시면요, 2키프레임씩 선택합니다. 그렇죠? 끝에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예, 왼쪽 가면 다시 끝으로 가고, 2개의 키프레임만 한다. 자, 한 개 조정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1 바꾸셔도 되는데, 요거 클릭하면 예, 늘어나고, 왼쪽 하면은 줄어들고, 오른쪽 클릭하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예, 3개씩 선택한다. 이렇게 빼고 1개씩 선택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빠르게 하시려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속성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한 칸씩 옮겨가면서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만 선택하고 이 레이어에서 포지션만 예, 선택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예, 셀렉트해서 포지션으로 바꿔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트랜스폼 제어할 때 예, 뭐 스케일 선택하고 스케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전체로 속성을 하나씩만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그 텐션 잡으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예, 이지 주고, 얘는 이지 70 주고, 얘는 아웃 70 주고, 그렇죠? 얘는 뭐 이지 100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예, 2개 찍고선 예, 요게다가는 뭐 이지 요게다가는 이지 아웃. 그래서 뭐 키프레임 하나씩 옮겨가시면서 혹은 뭐 2개씩 옮겨가시면서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것까지는 소개해 드렸고요. 예, 여기 아래 거 보시면 뭐 이게 이전에 이지 그 모션 EX에 포함되어 있던 그 텐션 잡아주는 스크립트인데요. 모스피드라고 제가 예전에 판매했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개선해서 놓은 스크립트인데, 자, 이 버튼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 아웃, 이지입니다. 인 선택하고 클릭하면 예, 인 영역에 그 70이 적용되는 거고, 아웃이면 아웃 영역에 70이 적용됩니다. 이지는 양쪽에 70이 적용되고요. 예, 그 DEF는 디폴트인데요. 클릭하시면요, 예, 기본 키프레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이지 70 누르시면 이지 70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자, 인 누르고 70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예, 인 영역에만 70이 적용되고요. 예, 반대로 아웃 누르고 70 누르시면 예, 아웃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되어 있는, 요거 선택되어 있는 인아웃 이지에 따라서 예, 인 영역에 혹은 아웃 영역에 혹은 양쪽에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diff는 예, 디폴트로 값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된 값은 여러분들이 Shift 클릭하시면요, 새로운 값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뭐 50 입력하시면 50이 저장이 되고요. 요건 재실행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 입력하면 90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지 선택하고 50 누르시면 50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벨로시티 값을 지정해 놓으시고요. Shift 클릭하셔서 예,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UI를 만들 수 있는 예, UI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버튼은 제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받으시면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스크립트나 익스프레션 버튼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 애드 버튼 클릭해 보시면요, 예, 버튼의 이름 그리고 익스프레션 혹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아래에 활성화됩니다. 익스프레션 체크 클릭하시면 익스프레션 코드 작성하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제가 그냥 추가한 겁니다. 규격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여기 폴더